3분기 때 반등, 그리고 4분기 때 감소가 하락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하면 증시가 더 떨어져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대신증권의 문남중 연구원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얼마 보지 않았는데 다시 또 뵙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자주 뵈니까 좋네요. 네. 네. 최근 시장 상황이 워낙 또 급박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좀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내셨다고 들었기에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보고자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시장 얘기를 먼저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3분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은 또 이제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3분기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그 6월 CPI 같은 경우에는 9.1%로 예상치를 상회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지 않고 반등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달 가장 중요하게 봤던 지표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였어요. 실제적으로 사전적으로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분명 물가 통제의 어려움을 생각을 하고 증시가 또 하락한 또 요인이 될 걸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 확신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올해 4월 이후부터 물가가 올해는 좀 통제가 가능하겠다는 시그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그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 4월부터 나타나긴 했었는데 2분기 때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3분기 들어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앞으로 좀 물가가 통제될 수 있다는 그 기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는데, 아무래도 6월달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 흐름을 놓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6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사실 6월달 유가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기간에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유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게 이제 8월 10일 날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에서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달 7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물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확신을 갖게 하는 지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달이라고 하면 3분기잖아요. 그래서 3분기부터 그러한 확신들이 고물가에 대한 우려로부터 벗어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6월 소비자 물가의 세부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사실 에너지가 41.6%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압도적이네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음 달 발표되는 에너지의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또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유가가 하락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심리가 높아진다고 하면 결국 물가라는 부분들이 하반기 증시 반등하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면은 긍정적인 얘기가 주로 나오죠.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 미국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예상을 웃도는 그런 호시적을 발표를 했고, 소매 판매도 약간 좀 증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이 부분도 나오면서 이거 약간 좀 경기 침체 이런 거와 상관없이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좀 반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물가 얘기 드렸고, 이제는 물가는 어차피 시장에서 소폭 하락으로 마치면서 소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8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와 FOMC 결과가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물가를 바라보는 해석을 달리 하기 시작을 했고, 아마 이제 2분기 GDP가 발표되는 그 주에는 경기를 바라보는 시장 해석도 좀 달라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물가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시장은 조금씩 생각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남아있는 우려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28일 발표되는 2분기 GDP 속보치가 역성장하지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좀 있죠. 왜냐하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를 봐도 15일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스 1.6 정도로
역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요 IB들은 최근에 우려를 반영해서 수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역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GDP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 중에 이 민간 소비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4분기 2.5 그리고 올해 1분기 역성장을 했지만 그 수치가 1.8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1.5에서 2 초반 정도 되는 견고한 수치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역성장은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물가에 이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시장의 우려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어떻게 보면 당분간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3분기 동안에는 고물가, 고강도 긴축,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부터 증시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는 3분기 때 이 반등이라는 게 아마 9월 이전까지는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9월 이전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4분기에는 다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9월 이후에는 그 안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4분기는 우선적으로 이제 두 가지 가정하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은 4분기 증시는 하락한다고 얘기는 드렸는데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상원과 하원을 아무래도 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탈환을 할 것 같아요. 공화당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추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 요인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시장이 감속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서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2분기 GDP 속보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2분기 GDP 속보치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사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라서 만약에 역성장하지 않고 플러스 성장이 나타난다고 하면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금보다는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3월달, 6월달, 7월달 빈번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 연준이 3월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서 긴축 강도를 높여갔었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결국엔 2년물이잖아요. 그래서 10년물보다 2년물이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10년물과 2년물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 소비자 물가가 결국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이 올해 연말 정책금리를 3.4%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놓고 온다고 하면 남아있는 9월과 11월, 12월 각각 50pp, 25pp, 25pp 하게 되면 연말에 3.4 전후로 숫자는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7월 이후로 9월달, 11월, 12월 기준금리 인상의 폭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장단기 금리 차도 역전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 결국 전반적으로 하반기 때는 미국을 바라보는 어떤 경기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최근에 나오는 최신 데이터를 보면 미국 경제를 논할 때 사실은 소비와 주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와 비교했을 때 10% 증가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6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실업률 3.6이라는 숫자 자체가 2020년 2월 3.5%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2020년 2월이라는 이 3.5라는 숫자는 50년 내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수준까지 내려왔던 상황을 본다고 하면
탄탄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뭐 더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미국 경제를 그래도 하반 경직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놓고 아무래도 3분기 이후로 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사그라들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3분기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11월 중간 선거 그때에서 약간 좀 공화당 쪽으로 뭔가 네.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다수당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그때 이제쯤에 약간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2분기 GDP 성장률 소폭지가 발표되면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그런 수치를 발표하게 된다면은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사그라지면서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증시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졌고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죠. 약간 저가 매수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느 시장이 더 매력적일까요? 현재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고 하면 뭐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분명 메리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느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더 회복되는 부분이 관건이라 좀 보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수출 증가율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또 DRAM 반도체 가격이 연초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좀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때 미국 증시가 반등할 때 후행적으로 한국 증시도 반등하겠지만 그 반등의 강도가 미국 증시 대비 좀 약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게 좀 한계로 다가갈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때 미국 증시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강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 바탕에는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또 다수의 또 긍정적인 펀더멘탈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저는 2분기 역성장하지 않을 거로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민간 소비를 바탕으로 나타난다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일단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거죠. 실업률 3.6%. 그리고 지금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가계 예금 잔고가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10년 평균을 놓고 그 평균을 상회하는 금액들을 염두에 두고 바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래도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는 미국인들이 지금 당장 은행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정책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자가주택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실률을 보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표들을 보면 소비, 주택, 고용, 그리고 이제 이거를 총망라해서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활동들이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경기가 둔화되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분명히 높아진 건 맞아요. 근데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까스로 올해와 내년도 좀 피해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 증시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지금 현 시점이 저는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연간 저점은 올해 2분기 때 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때 반등, 그리고 4분기 때 감속과 하락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올해 2분기 저점을 깰 가능성은 낮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하면 걱정을 덜 수 있는 시기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어떤 투자의 전술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 하나랑 좀 긴 시계열에서 투자의 방법을 생각하시는 거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도저히 좋아진다고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3분기 반등의 끝자락에서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4분기 때 어차피 3분기 때와 달리 시장은 또 거의 하락 아니면 감속
속도 조절하는 양상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때 반등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해도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정도 되는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신다고 하면 사실 5년 뒤에 올해 증시를 바라봤을 때 증시가 더 떨어져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한 5년 뒤에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노이즈는 많았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있었던 때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경기 순환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과거에 이제 경기 호황 국면에서 존속했던 기간들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짧아요.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경기 호황에 들어가고 나서의 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미국의 경기 호황의 평균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1년 8개월 정도는 뭐 다른 변수를 다 제외하고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체력적인 측면에서 경기 호황 국면 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